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을 두고 여야정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와 함께 국채시장 감당 여부를 이유로 어렵다고 반대하기 때문인데요. 자,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정치권에서 추경 공방이 연일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정부가 제출했던 추경 한 14조 원 규모였는데 국회를 거치면서 약 54조 원까지 늘어났거든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추경이라는 게 정확하게 추가 경정 예산의 약자인데요. 예. 경정이란 말은 바꾸고 고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해 12월 달에 올해 예산 2022년도 예산을 통과해서 확정시켰고 지금 시행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한 달 채밖에 되지 않아서 이 예산 체계를 전부 흔들어야 되는 이 상황을 지금 조기 추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기 때문에 생겨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자, 지금 한쪽에서는 추경을 더 하자. 또 정부에서는 14조 지금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14조도 많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러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는 구도고요. 의외로 정치권 내에서 여당과 야당은 아주 합의가 돼 있어 좀 네. 더 풀자. 이런 쪽으로 아주 이례적인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쪽 주장은 나름대로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선 추경을 좀 더 늘리자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상공인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살아날 수 있게 해주자. 그런 점에서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또 이제 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입장에서는 예. 그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 돈이 없다. 그러니까 추경을 금액을 더 늘리려고 하면 적자가 되는데 그 적자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추가 경정 예산을 위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예. 국채를 발행해야 되면 정부의 채무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예. 그러려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 예. 또 채권 시장에 돈을 다 빨아가면 주식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고 국채 금리가 너무 오른다. 현재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또 장기적으로 예. 나아가서는 채무가 늘면 결국 후손들이 엄청난 부담을 안는다. 사실 양쪽의 주장은 둘이 누가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서로의 가치관이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양쪽의 어떤 주장은 다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어쨌든 추경이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 어떤 부담이 되고 신용도 하락이 원인일 수 있다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용도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여파가 일어나게 되나요? 예, 개인도 은행 신용 등급, 금융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취업이라든지 어떤 조직 단체에 가입하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라는 사회적으로 기피 인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똑같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은 현재 무디스, 그다음에 피치, S&P 뭐 세계가 가장 큰 기관인데요. 예. 여기서 신용 등급이 만약에 낮아지면 전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에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됩니다. 그럼 돈줄이 막히게 되고 또 간신히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불해야 되는 금리가 신용 등급이 높을 때보다도 훨씬 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 국가적으로 상당히 충격이 되고요. 만약에 신용 등급이 갑자기 떨어지면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되면 그러면 대부분의 나라가 달러를 직접 찍어내고 있는 미국을 빼고는 대부분이 한 2, 3년만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그 국가는 디폴트, 파산 위기로 치달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의 관리자로서 나라 국간직으로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14조 원 규모 추경을 발표했을 때도 국채 금리가 올랐다라고 홍 부총리가 이 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앞서서.
실제로 대출 금리가 근거가 되는 게 3년 만기 국채 금리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최고치를 3년 8개월 만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 국내 대출 이자 영향은 어떨까요? 예, 지금 우리는 흔히 은행 금리 하면 은행에서 내가 몇 퍼센트 적용받느냐 이 대목을 우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 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국채, 채권 금리입니다. 이 기업이 대부분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의 자금 조달 코스트가 커지고 예. 그러다 보면 주가도 떨어지고 생산비도 올라가니까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요. 또 그 영향이 개인한테도 이렇게 다가서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14조를 증액하겠다,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그때부터 지금 우리나라 국채 시장이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 정부의 나름대로 입장은 14조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건데 정치권에서는 자 내일 모레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이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대목이고 또 하나 이제 세수 추계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세금 계산을 정부가 잘못했어요. 예. 그래서 58조 정도가 더 돈이 거쳤습니다. 정확하게 아직까지 최종 12월 말까지 통계가 안 나왔는데 현재 잠정치를 보면 약 60조가 더 거쳤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60조가 더 거쳤으니까 초과 세수가 있으니까 아예 계산을 잘했다면 없었을 돈이 더 생긴 거니까 이 돈을 가지고 추경을 하자. 그럼 60조도 결코 많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자, 초과 세수라고 해서 돈이 남는 게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처음 예산을 짤 때부터 코로나 때문에 적자 예산을 크게 짜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초과 세수 60조가 들어와도 정부는 여전히 적자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국가 채무가 지금 더 늘어나는 판국이기 때문에 60조 늘어난 돈은 예. 채무를 갚는 데 써야 된다. 이렇게 서로가 다 각자 나라와 또 이 나라 국가 경제 국민들을 생각하는데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예. 정말 극단적인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절충 협의점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류세 인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4월 말까지였거든요, 인하 조치가. 근데 연장 방안을 지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12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 기름값이 심상치가 않죠.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경제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복병, 장애물이 바로 국제 유가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 때 국제 유가가 배럴당 마이너스 10달러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사이 저게 90달러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밤사이 조금 떨어졌지만 지금 거의 90달러를 초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거의 지금 10배 이상 끼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자, 그리고 GDP에서 국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 이것을 국제 유가 의존도라고 그러는데요. 그 국제 유가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예. 국제 유가 원유는 나지 않고 또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사용처가 많습니다. 예. 자, 지금 국제 유가의 가파른 그런 추세가 나오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가 감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지금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이 국내 휘발유 가격이나 국내 경유 가격에 약 한 2주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주 전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면 국제 유가가 또 더 오를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작년 11월 달부터 유류세를 20%를 인하하면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 부담을 좀 덜어줬는데 예. 지금 국제 유가가 그거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쯤 되면 유류세 인하를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국내에서 실제로 휘발유나 가솔린 또는 그 경유를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유류세 인하 전보다 더 높아질 거예요. 네. 그런데 유류세는 한시세로 해서 4월 말에 유류세 인하가 종료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료되면 가격이 거의 2배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유류세 인하를 좀 기간을 좀 더 늘리자.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는 으로 해서 국민 경제에 충격이 너무 크다.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만약에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든지 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다 이러면 나중에는 유류세 인하도 감당할 수 없는 폭등 양상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유류세를 정상화해서 세금을 더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석유 소비를 줄여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지정학적 요인까지 겹친다면 상당히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뭐 국가는 물론이고 각자가 국제 유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언급되는 게 인하만으로는 또 지금 이게 잡히지가 않으니까 연장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기름을 계속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축유를 이제 방출해서 좀 공급망을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비축유를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한 기름이 비축 원유입니다. 예. 그것을 풀면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국내 휘발유값도 올라가니까 정부 일각에서 비축유를 풀자. 그럼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서 비축유마저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지금 비축유가 여유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한 2, 3개월, 뭐 길면 한 6개월, 한 달에 얼마를 방출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 유럽에서의 긴장 이런 것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비축유는 지금 당장의 국제유가가 좀 오르더라도 예. 더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 놓아야 된다. 예. 이런 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확정적인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과거도 요수 사태를 저희가 겪어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아까 단신으로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싱가포르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을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운명의 날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심사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섭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니, 연합뉴스에서 속보로 제일 먼저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아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싱가포르가 승인을 했어요. 예, 우리나라보다 자, 먼저.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은 우리나라 건데 왜 싱가포르가 뭔데 승인하느냐. 일반 시청자님들께서는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비행기 항공사라는 것은 날아가면 반드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국내가 반이라면 해외 부분도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운항하는 모든 나라의 승인을 다 받아야만 예. 통과가 되거든요. 현재 지금 아직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런 데서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싱가포르라는 한 나라라도 승인을 했으니까 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통합에 상당히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예. 뭐 그러나 아직도 다른 나라들 미국과 유럽, 일본이 승인할지는 아직은 변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오늘 중으로 예. 승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건부라는 게 두 항공사를 통합했을 때 저게 시장 독점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중복이 되고 있는 노선은 LCC라고 예. 저가 항공사 이런 데로 좀 넘기는 네. 그런 조건으로 이 합병 승인안이 나올 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라 항공산업이 대단히 큰 지각 변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예. 그러나 미국, 유럽, EC가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승인은 무효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승인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운사나 이제 항공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해외에서 승인을 받게 되잖아요. 예. 이게 어떤 구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만약에 미국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이렇게 갑니다. 예. 한국에서는 독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합병을 했을 때 두 회사 항공 노선을 새로 통합되는 한 회사가 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미국의 공정거래법상 두 회사가 통합이 돼서 만약에 지분율이 30% 넘어선다. 그러면 미국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공정거래법에 독점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대목을 이제 보고 예.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 이게 항공산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고 가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아직도 승인 심사가 6개월 정도는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회의가 열리고 나서 좀 더 기다려 볼 수도 있는 우리나라는 거죠. 합병 승인이 됩니다. 예, 근데 다른 나라가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